안녕하세요. 숑숑나령입니다. 여러분들 SKCT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영역이죠. 언어 추리 집중 공략을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SKCT의 언어 추리 같은 경우에는 명제 추리, 조건 추리, 참거짓 문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조건 추리와 참거짓 문제는 GSAT와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명제 추리는 GSAT와 다른 형태의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난이도 같은 경우는 명제 추리와 참거짓 문제가 비교적 쉬운 편에 속하고, 조건 추리가 시간도 좀 더 오래 걸리고 비교적 어려운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명제 추리와 참거짓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무조건 맞추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SKCT의 명제 추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명제들이 출제가 되고, 이 명제들을 연결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때 보통은 이렇게 하나의 명제를 노트북 가방을 구매하면 태블릿을 구매한다 라던가, 스마트폰을 구매하지 않으면 무선 이어폰을 구매한다 라거나, 이렇게 도식화해서 정리를 하는데, 이때 주의를 해야 할 점이, 지금 보시면 여기 무선 이어폰이 있고 또 무선 마우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볼 때 그냥 보통은 첫 번째 첫 글자만 따가지고, 여기도 노트북 가방을 구매하면 태블릿 PC 구매한다, 스마트폰 구매 안 하면 무선 이어폰 구매한다, 태블릿 PC 구매하면 무선 마우스 구매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쭉 쓰다가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이거 지금 무선 이어폰이랑 무선 마우스인데 겹쳐서 쓰죠? 그럼 이제 밑으로 가다가 꼬이는 거예요. 그럼 이미 지금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또 써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명제 추리를 볼 때는 앞 글자가 겹치지 않는지를 좀 빠르게 파악을 해가지고, 아까 제가 여기 쓴 것처럼 노트북 가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쓴다거나 조금 알아보기 쉽게끔 해야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제 추리를 풀 때 또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예를 들면 지금 노트북 가방을 구매하면 태블릿 PC를 구매한다, 태블릿 PC를 구매하면 무선 마우스를 구매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이 꼬리와 이 머리끼리는 연결이 가능합니다. 노트북 가방 구매, 태블릿 구매, 무선 마우스 구매하지 않음, 이렇게는 연결이 돼요. 근데 만약에 노트북 가방, 태블릿, 노트북 가방, 무선 마우스 사지 않고 무선 이어폰 산다 라고 하면, 왠지 지금 이 앞에 이 노트북 가방이 공통이 되니까 이 꼬리 부분도 뭔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연결이 되지 않아요. 이 노트북 가방을 사는 거와 별개로 이 뒷부분 애들은 이 앞뒤 순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 태블릿을 산다고 무선 마우스를 사지 않는다거나, 태블릿을 한다고 무선 이어폰을 산다거나, 이런 관계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지 말고 꼭 이 꼬리와 머리가 연결된다라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거짓 문제입니다. 이 참거짓 문제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고르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번 2024년 하반기 SK하이닉스의 SKCT에서 꽤 비중이 높게 출제가 되었다고 하니까 풀이법 완벽하게 익혀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참거짓 문제는 저번 찐 기본기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문제를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한 명만 거짓을 말하고 나머지 4명은 진실을 말하는 그런 문제의 조건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빵을 훔쳤다거나 돈을 훔쳤다거나 범인이 또 따로 별개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 거짓을 말한 사람과 이 빵을 훔친 사람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묻는 게 거짓을 말한 사람을 묻는 건지 빵을 훔친 사람을 묻는 건지를 헷갈려서 체크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참거짓 문제에서는 모순 관계를 찾으면 조금 더 빠르게 정답을 도출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A와 B의 진술이 모순 관계에 있습니다. A는 B는 빵을 훔쳤어 라고 말을 하고 있고, B가 나는 빵을 훔치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A가 참일 경우에 B는 무조건 거짓, A가 거짓일 경우에 B는 무조건 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서 한 명만 거짓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이 한 명이 A 또는 B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C, D는 무조건 참을 말한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가 A는 참을 말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니까 A가 참, B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B, 빵을 훔친 사람도 B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조건 추리 문제인데요. 조건 추리 문제는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출근한 순서 고르기, 키 큰 순서 고르기처럼 이제 순서를 고르는 문제도 있고, 차량 좌석에 배치를 하거나 아파트 동호수를 고르는 문제, 이런 배치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고, 원탁에 앉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탁에 앉는 문제는 원을 그려서 이렇게 위치를 잡는 것보다는 6인 식탁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선을 그리고 8인 식탁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선을 그리는 게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조건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마주보고 앉는다는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먼저 이렇게 적용을 하고 고정을 시켜놓고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가 풀린다라는 팁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15분 동안 우리 20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다 풀면 너무 좋겠지만 다 못 풀 경우에 스킵할 문제를 골라야 할 텐데 이때 오래 걸리는 문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4번 문제 같은 경우를 보면은 보기의 조건에 맞춰서 A, B, C, D가 한 줄로 줄을 설 때 세 번째로 줄을 서는 사람을 고르시오라고 물어봤죠. 이럴 때 세 번째로 줄을 서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A도 세 번째로 줄을 설 수도 있고 B도 세 번째로 줄을 설 수도 있고 이렇게 경우의 수가 다양하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줄을 서는 사람처럼 명확하게 이제 뭔가를 찾는 단어 형태로 선택지가 구성된 문제라고 하면 보통은 경우의 수가 하나, 그리고 또 문제 풀이 시간이 좀 짧은 그런 문제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5번과 같이 다음 중 항상 거짓인 것을 고르시오 와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약간 문장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 경우의 수가 여러 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203호와 204호에 203호에 인턴이 묻고 204호에 차장이 묻는 경우가 있고 203호에 차장이 묻고 204호에 인턴이 묻는 경우로 나뉩니다. 이렇게 경우의 수가 늘어나면 문제풀이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예 선택지에서 대놓고 경우의 수를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의 수는 한 가지다, 두 가지다.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아예 경우의 수를 묻는 문제들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보통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이상이고 고려해야 할 경우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문제풀이 시간이 비교적 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변수가 여러 개일수록 문제풀이 시간이 늘어나는데요. 예를 들어 철수와 영희 그리고 준이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 모자, 바지, 셔츠 아이템을 사요. 근데 또 빨강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아이템의 색깔까지 변수가 총 3개라고 하면 표로 정리를 한다고 해도 여기에 이름, 여기에 아이템, 여기 색깔 이런 식으로 표를 그려야 하고 이만큼 또 정리해야 할 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 시간이 더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을 때 스킵할 문제로 문제풀이 시간이 비교적 긴 친구들을 스킵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초반에 명제 추리와 참거짓 문제가 조건 추리보다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마 보시면서 나는 명제랑 참거짓보다 조건 추리가 더 쉽던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제가 아까 문제풀이 시간이 좀 더 길게 걸린다라고 했던 유형들이 더 쉽게 다가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난이도나 문제 풀이 시간 같은 것들이 당연히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하실 때 잘하시는 유형들을 골라 푸셔서 효율적으로 문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SKCT 같은 경우는 오답 감점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다 싶으면 찍기보다는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부족한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면서 이건 조금 각이 안 나온다 싶은 문제들은 조금 과감하게 버리고 스킵하는 판단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SKCT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도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올게요. 안녕! 화이팅!